대선을 넉 달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내일 광주로 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하고 전국 여성대회도 참석하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 간호를 위해서 일정을 취소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 간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김 씨가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크게 다치진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 탓에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들 만남, 전국 여성대회 참석 일정이 모두 보류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통해서 이 후보 직속기구로 청년 플랫폼을 신설했습니다. 민주당 20, 30대 의원과 젊은 층 유권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후보는 오는 12일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전국 민생 탐방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4.19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여성대회에도 참석해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조우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은 이 후보의 일정 취소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신평 변호사 출판 기념회도 찾는 윤 후보는 내일은 광주로 갑니다.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파문으로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인데 윤 후보의 사과가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후보는 또 통합형 선대위 구성 방안을 당과 협의하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온도차도 조율해 갈 방침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약을 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을 목표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으로 전환한 겁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그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윤석열 가족상이단에 민주당은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조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피해 보상안은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공격할 땐 언제고 집권 100일 만에 채무 50조 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반박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총력 지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50조 원 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과 관련해 당장 올해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집권하면 추경 예산으로 윤 후보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겠다고 엄호했습니다. 또 집권 후에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만큼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그와 동시에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 방안을 비판했는데요.
올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세금 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시도라며 당장 멈추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도 법무부 예산이 25% 감액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박탈의 연장선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필요한 부분에서 감액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고발 사주에 썼는지 취재진에게 술을 샀는지 알 수 없고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정치 자금으로 썼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 나왔다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대장동 관련 질의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익이 많이 돌아간 건 전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한 탓이라고 몰아붙였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면서 전 정권 문제였다면 어떻게 대장동 사업에서만 그럴 수 있었겠느냐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퇴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